불세출의 영웅 엘리케 왕자. 역사는 영웅이 만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물론 역사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엘리케 왕자는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유럽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장본인이었다. 대체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그럴까? 1394년에 출생한 엘리케는 포르투갈의 왕 주왕 1세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을 접했기 때문에 인도의 향신료와 아프리카 내륙에 존재한다는 현재의 에디오피아로 추정, 미지의 기독교 국가 프레스터 존의 왕국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엘리케 왕자, 정말 대서양은 막혀 있을까? 만약 뚫려 있다면 배를 타고 가서 인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스터 존의 왕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엘리케 왕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해보기 위한 발판으로 먼저 북아프리카의 작은 반도 세우타를 점령한다. 세우타는 카르타고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스페인의 영토이다. 작은 반도지만 이곳을 점령하면서 엘리케 왕자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지. 어떤 게 있는데? 바로 이슬람의 항해술이야. 당시만 해도 유럽의 범선은 사각돛 한 개만 달고 항해를 했거든. 그랬어? 그런데 당시 이슬람의 범선은 돛을 여러 개 달아 바람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지. 그러면 대항해 시대의 범선들은 모두 이슬람의 배를 본딴 거였네? 맞아. 그리고 이슬람의 범선이 우수했던 것은 삼각돛을 달아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나가는 범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 이슬람 삼각 범선의 모습이다. 포르투갈 카라벨선의 모습이다. 이슬람의 삼각돛을 채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훌륭한 배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슬람은 세계를 제패할 생각을 못했던 거지? 원래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윤택했으니까. 반면 포르투갈은 정말 가난했지. 어쨌든 세우타를 점령하면서 엔리케 왕자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이슬람의 뛰어난 항해술을 터득한다. 해양 진출의 두뇌 창고 사그레스 성. 포르투갈의 최남단에 가면 사그레스라는 어촌 마을이 있다. 포르투갈인들에게는 땅끝 마을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엘리케 왕자는 해양 진출을 위한 전문 연구소를 세운다. 엘리케 왕자는 이곳에 연구소를 지어서 세계 각지의 우수한 조선기술자, 항해기술자, 탐험가, 지리학자, 문학자들을 초빙해 연구를 하게 했지. 엄청난 지원이네. 그렇게 해서 연구 자료가 축적되자 나중에는 세계 도처에서 소문을 듣고 자연스레 전문가들이 모여들게 되었어. 포르투갈이 뜬금없이 신대륙을 개척한 게 아니었네. 그럼 노력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당시 만든 등대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을 정도다. 15세기에 제작된 사그레스의 등대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포르투갈인들은 중국 나침반을 개선했고 이슬람의 범선을 개선했으며 수학과 천문학을 이용해서 항해술을 진정한 과학으로 발전시켰지.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 대단했구나. 그렇지. 당시까지 항해술은 상업적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항로가 개척되었는데 당시 포르투갈의 항해술과 항로는 국가정책으로 개발되고 개척되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엘리케 왕자의 노력 덕분에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대서양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아프리카 탐사와 발견,
모든 준비를 마치자 포르투갈 항해자들은 곧 아프리카로 떠났고 1434년 프톨레마이오스가 세계의 끝이라고 했던 서아프리카의 보자도르 고제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포르투갈인들은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대서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바다였어. 그리고 세네갈과 카보베르데 섬을 발견한다. 특히 카보베르데 섬은 이후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착지가 된다. 그리고 기니만을 발견하는데 이곳에서 드디어 포르투갈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향신료와 진귀한 상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온 포르투갈인들은 현지에서 구입한 향신료 등을 팔아 커다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때문에 포르투갈의 국고는 나날이 증가했다. 그런데 행운이었을까? 포르투갈이 해양 탐사를 하던 1세기 동안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중세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독일의 군소국가들은 먼 국가들과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원교 근공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북유럽 상인과의 거래를 통해 전통무역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부귀영화를 즐기고 있었고 포르투갈의 이웃 스페인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쉼없이 이슬람과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그러는 동안 포르투갈인들만 유유자적 아프리카의 해안 4,000km를 탐사하고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주왕 2세 희망봉의 발견. 그런데 1460년 엘리케 왕자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만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항해 사업은 주왕 2세에 의해 계승된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의 땅끝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주왕 2세 기니만 밑으로 쭉 탐사해보라는 바르톨로뮤 디아스 넵. 그리하여 디아스는 범선 3척을 가지고 남쪽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하는데 아프리카 최남단 부근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고 13일 밤낮을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육지를 밟는다. 휴, 죽었다 살아났다는. 앞으로 이 땅을 폭풍의 고지라고 부르겠다는. 하지만 보고를 들은 주왕 2세는 그것을 희망봉으로 바꿔버렸다. 목숨을 건진 땅인데 폭풍이라니. 이름 좀 좋게 짓자는. 어쨌든 희망봉의 발견으로 포르투갈은 꿈에 그리던 아시아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한다.